하나는 런던 외곽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의 진열대 사이를 급하게 지나갔다. 양손에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고 눈빛에는 은연중 불안이 스쳐갔다. 뒤에서는 5살 아들 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하이힐이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와 섞였다. 엄마 사탕 먹고 싶어 러가 소리쳤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코트 자락을 세게 잡아당겨 하나가 들고 있던 우유병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침착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저녁밥 정의 요금 청구서, 러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렸다는 전화 등 끝없는 할 일 목록으로 가득했다. 홀어머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에게 잿빛거리와 끊임없는 이슬비로 가득한 런던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는 듯했다. 하나가 사과를 천천히 고르는 할머니를 피해 좁은 통로로 비집고 들어가 파스타 한 봉지를 집으려 했다. 그녀의 장바구니는 이미 무겁게 채워져 있었다. 할인된 빵 살짝 시든 감자집에 갈 때까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달걀 한 판 등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것들로 가득했다. 레오는 여전히 따라오며 사탕 타령을 했고 하나가 그를 달래려고 돌아보는 순간 강한 충격이 그녀를 휘청이게 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달걀 상자가 굴러가고 우유병 뚜껑이 터지며 하얀 액체가 바닥에 흘렀다. 안 돼 하나는 비명을 지르며 급히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굴러가는 토마토를 주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영국 억양과는 미묘하게 다른 음색이었다. 하나는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며 누구든 간섭하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대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칫했다. 눈앞의 남자는 책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의 대부분을 가렸고 따뜻한 갈색 눈과 살짝 미소 짓는 인매만 드러났다. 그는 회색 후드티와 무릎이 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평범한 노동자처럼 보였다. 그는 하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깨지지 않은 달걀 상자를 재빨리 주워 장바구니에 가지런히 넣었다. 오늘은 스크램블 에그가 되기 싫었나 봅니다. 그가 유머를 섞어 말했다. 하나가 눈을 깜빡이며 화를 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몰랐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의도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에서 감자 봉지를 낚아챘다. 옆에 서 있던 레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이를 바라보다가 그가 토마토를 주워 고기하듯 살짝 던졌다 받으며 장바구니에 넣자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멋져요. 레오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하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며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남자는 웃었다.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아저씨가 슈퍼마켓 기사님인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나이든 장난기 어린 목소리였다. 하나가 돌아보니 슈퍼마켓 한쪽에서 신문을 파는 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그들을 보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전쟁 시절의 긴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벤은 하나에게 윙크하며 남자를 가리켰다. 조심해. 아가씨. 이런 식이면 전화번호 달라고 할걸. 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하나가 중얼거리며 일어나 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남자를 흘깃보며 어색하거나 농담 섞인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그저 작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슈퍼마켓에서 번호 따는 취미는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몸을 숙여 마지막 파스타 봉지를 주어 그녀의 장바구니에 넣었다. 아침 운동 삼았다고 치죠. 하나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고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헤쳐온 여자의 자존심이 그녀를 막아 단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요 아마도.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반면 러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남자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축구할 줄 아세요? 남자가 크게 웃었고 그 소리는 시끄러운 슈퍼마켓 안에서 따뜻하게 울렸다. 아저씨 이름은 그냥 손이라고 불러. 그가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축구는 조금 할 줄 안다. 너는 어떤 팀 좋아해? 토트넘 러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하나가 눈썹을 찌푸리며 아들을 끌어당겼다. 러 그만해. 아저씨 가셔야지. 그녀는 손이를 흘깃보며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그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볼 뿐이었다. 그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친절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목을 피하려는 듯한 거리감이었다. 괜찮아요. 저도 지금 한가해서. 손이가 말하며 자신의 장바구니를 들었다. 우유 한 팩, 빵물 한 병 등 소소한 물건뿐이었다. 그는 하나를 보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달걀 조심하세요. 그거 깨지기 쉬우니까. 하나가 원치 않게 픽 웃었다. 제 달걀은 제가 알아서 지켜요. 그녀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이가 눈썹을 치키며 활짝 웃더니 계산대로 향했다. 러우는 손을 흔들며 여전히 축구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하나는 장바구니를 안고 서서 묘한 기분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낯선 이의 도움, 특히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벽을 뚫는 친절은 익숙하지 않았다. 뭐 저렇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 다 있어. 그녀가 레오를 끌고 계산대로 가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손이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벤 할아버지만 그곳에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가씨, 저 내기해도 좋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하나는 그를 노려봤지만 머릿속에는 손이의 갈색 눈과 피곤한 미소가 맴돌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 토트넘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슈퍼마켓을 나서며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있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이는 데 익숙했지만 퉁명스러운 여자와 사랑스러운 꼬마와의 짧은 만남은 그를 다르게 느끼게 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하나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좁은 주방 테이블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레오는 사탕 얘기를 잊고 이제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다. 그녀는 달걀 상자를 열어 하나씩 확인하며 손이의 말이 떠올라 무심코 미소 지었다. 깨지기 쉬워.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의 삶에는 친절한 낯선 이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아무리 그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녔더라도 그녀는 몰랐다. 며칠 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것이라는 걸. 햇살 가득한 공원 한 구석에서 러가 플라스틱 공을 나무를 향해 차려 할 때였다. 그리고 손이는 낡은 운동화와 변함없는 미소를 띠고 나타날 것이다.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가 아파트로 들어섰다. 천장에 희미한 노란 전등불이 벽의 금을 비췄다. 침실 하나 주방 그리고 레오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뿐인 집은 남편이 떠난 뒤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 절약에 익숙한 사람의 꼼꼼함으로 물건을 정리했다. 슈퍼마켓에서 지쳐버린 레오는 낡은 카펫 위에 길게 누워 어린이 노래를 중얼거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이마를 문지르며 두통을 쫓으려 했다. 내일은 카페에서 아침 근무를 하고 레오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에는 월급으로 집세를 낼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한다. 그녀의 삶은 실수나 꿈을 꾸릴 여유가 없는 긴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설거지를 하며 러가 손이 아저씨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걸 들으며 그녀는 그 낯선 남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런던에서 만난 그 누구와도 달랐다.
거만한 사업가나 펍에서 시끄러운 젊은이들과 달랐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었다. 하나는 그걸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 레오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동정이 아닌 존중으로 5살 꼬마를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 때문일지도. 아니면 그녀를 위해 물건을 주워준 방식. 과시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너 미쳤어, 하나. 그녀가 중얼거리며 주방 불을 껐다. 레오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잠든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레오는 그녀가 계속 싸우는 이유였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그리고 레오를 위해 그녀는 누구든 아무리 친절한 낯선 이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흔들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운명은 늘 그렇듯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런던의 다른 한쪽에서 손흥민은 호화롭지만 차가운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경기장 언론 기대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오늘 슈퍼마켓에서 그는 잠시나마 진짜 자신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과 상처받은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는 그가 다시 소니가 되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가 엄마이고 그녀 곁의 꼬마가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지녔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어렴풋한 예감 다시 만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계속 숨을 것인지 아니면 그녀에게 진짜 자신을 그 화려함과 짐을 모두 보여줄 것인지. 작은 아파트의 하나는 그 짧은 만남이 씨앗을 뿌렸다는 걸 몰랐다. 장바구니 속 달걀처럼 작고 연약한 씨앗이었지만 두 사람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로 자라날 힘이 있었다. 슈퍼마켓에서의 충돌이 있었던 며칠 후 하나는 집 근처에 작은 공원 한쪽에 서 있었다. 얇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깊이 찔러 넣고 눈으로는 빨간 플라스틱 공을 쫓아다니는 레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약간 헐렁한 스웨터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5살 꼬마는 나무를 향해 공을 차려 애썼고 공이 목표에 맞을 때마다 신나게 소리를 질렀다. 이 공원은 크지 않았다. 낡은 나무 벤치 몇 개와 조그만 놀이터가 있는 빈터일 뿐이었지만 레오에게는 마치 거대한 경기장 같았다. 하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일하고 러를 돌보고 청구서를 걱정하고 한때 꿈꿨던 다른 미래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날들. 그녀는 목도리를 끌어올려 얼굴 반을 가렸다. 추운 바람을 막으려는 것도 있었지만 피로를 감추기 위함이 더 컸다. 어젯밤 그녀는 레오의 찢어진 바지를 꿰매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레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를 대비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을 확인했다. 런던은 잿빛이고 혹독했지만 전 남편이 떠난 뒤 하나와 레오를 빈 아파트와 상처받은 마음만 남기고 떠난 후 그녀가 새 출발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가을의 드문 햇살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그녀는 벤치에 기대어 깊이 숨을 들이쉬며 레오의 웃음소리가 근심을 달래주길 바랐다. 슛 각도를 잘 봐 꼬마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하나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익은 남자가 레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슈퍼마켓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책모자를 쓴 남자가 레오에게 공을 찰 때 발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으로 레오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걸음 달려가 공을 세게 찾아 공이 평소보다 멀리 날아갔다. 잘했어, 남자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고 레오는 웸블리에서 골을 넣은 듯 환하게 웃으며 펄쩍 뛰었다. 하나가 몸을 곧게 세우며 목도리 끝을 꽉 잡았다. 그 사람이었다. 소니. 그녀는 당황, 짜증,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다가가며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당신이에요. 소니가 돌아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안녕, 운명이 나를 괴롭히나 봐. 자꾸 당신을 만나네.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공을 주어 손으로 살짝 던졌다. 받아 러에게 건넸다. 이 꼬마 축구 재능이 있어. 당신이 가르쳤어. 하나가 팔짱을 끼며 냉정한 척했다. 아니요, 저절로 배웠어요. 애들이란 좋아하는 건 그냥 해요. 그녀는 레어를 흑입보며 아들이 소니를 감탄 어린 눈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순간 짜증이 스쳤다. 낯선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았다. 비록 그 사람이 친절해 보이더라도. 여기 자주 와요. 그녀가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근처 벤치에 앉았다. 숨길 게 없는 듯 편안한 태도였다. 가끔이요. 여기 분위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게다가 애들이랑 공 차는 게 오랜만이라 그리웠어요. 그는 러를 보고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여기가 꼬마의 홈그라운드야 하나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거리를 두고 벤치에 앉아 여전히 몸을 감싸 안았다. 러가 뛰노는 걸 좋아해요. 먼데 데려갈 시간은 없어서 이 공원이 충분해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그때 슈퍼마켓에서 고마웠어요. 제가 좀 퉁명스러웠죠. 소니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도 물건 떨어뜨려 본 적 있어서 그 기분 알아요. 그는 담담하지만 그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나는 그가 자신을 읽으려는 것처럼 그녀가 그를 읽으려 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름이 뭐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달걀 떨어뜨린 사람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픽 웃었다. 하나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당신은 손이 맞죠? 진짜 이름이에요. 그가 눈썹을 치키며 활짝 웃었다. 거의 맞았어요. 내 이름은 좀 복잡해. 그냥 손이라고 불러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하나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더 알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두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러가 달려와 소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놀자고 했을 때 그녀는 막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낯선 남자와 아들을 공차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며칠 뒤 하나는 추가로 일하는 작은 카페의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을 위해 라떼를 빠르게 준비했다. 이 카페는 조용한 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붉은 벽돌 벽과 돌바닥거리가 보이는 큰 유리창이 있는 곳이었다. 일이 힘들진 않았지만 교대가 끝날 때면 충분히 지쳤다. 그녀는 카운터를 닦으며 시계를 흑입보고 러를 데리러 갈 시간을 세고 있었다. 하나 손님 많아 빨리 동료 엠마가 계산대에서 불렀다. 금발에 늘 밝고 말이 많은 엠마는 때론 지나친 낙천주의로 하나를 짜증나게 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손님에게 건네고 새 주문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그녀는 멈칫했다. 소니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또야 하나가 무심코 내뱉고는 큰 소리로 말한 걸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옆에 엠마가 호기심 어린 눈썹을 치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니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했잖아 운명이라니까. 블랙 커피 하나 설탕 없이. 하나가 그를 노려봤지만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꼈다. 캐묻는 눈빛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묻지 않고 그녀를 알아가려는 호기심이었다. 커피를 건넬 때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몇 번 왔는데 당신은 처음 봐. 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앞침에 손을 닦았다. 몇 달 됐어요. 아침 교대라 당신은 오후에 오나 보네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엠마가 끼어들었다. 하나가 여기서 슈퍼맨이에요. 뭐든 빨라요. 친구예요. 소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아는 사이. 그는 하나를 보며 확인하듯 눈빛을 보냈다. 하나는 대답 없이 새 주문을 받으러 돌아섰지만 마음속엔 묘한 기분이 일었다. 그가 너무 자주 나타났다.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확신이 없었다. 소니가 떠난 뒤 엠마가 하나를 카운터 구석으로 끌고 가 눈을 반짝였다. 하나 저 사람 나치고요.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신 좋아하는 거 티나요. 완전 터무니없어. 하나가 말을 끊었지만 심장이 살짝 빨리 뛰었다. 그냥 친절한 거야. 나한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소니가 걸어가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자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꾸 그녀 삶에 나타나는지 궁금해졌다. 그 후에 만남은 하나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오후 그녀는 레오를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축구장으로 데려갔다. 레오는 사랑하는 플라스틱 공을 들고 TV에서 본 슛을 흉내내며 경기장을 뛰어다녔다. 하나는 벤치에 앉아 낡은 책 몇 페이지를 넘겼지만 눈은 아들에게서 떼지 않았다. 소니 아저씨 레오의 외침에 하나가 깜짝 놀랐다. 고개를 들자 스포츠 재킷과 털모자를 쓴 소니가 경기장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레오에게 손을 흔들고 다가가 꼬마에게 공을 드리블하는 법을 보여줬다. 하나가 일어나 팔짱을 끼며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디서나 나타나네. 소니가 당황 없이 웃었다. 말했잖아, 축구 좋아한다고. 게다가 이 꼬마 진짜 가능성 있어. 농담 아니야. 그는 레오를 보고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잠깐 같이 놀아도 괜찮지. 하나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레오의 신난 눈빛을 보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벤치로 돌아가 소니와 레오가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무심코 미소 지었다. 소니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공을 다뤘지만 과시하지 않고 럴을 한 단계씩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마치 오빠처럼 해가 지기 시작하자 소니가 숨을 고르며 하나에게 다가왔다. 정말 멋진 아들이야.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뒀다. 이 꼬마 보면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 하나가 그를 보며 처음으로 더 묻고 싶었다. 어디서 자랐어요? 말하는 거 보니 영국 사람 같진 않아요. 소니가 머뭇거리다 웃었다. 멀리요. 런던보다. 햇살 많은 곳.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하나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거리에서 공을 찾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은 그녀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도 삶이 투쟁의 연속이 되기 전 무심했던 날들을 가졌다. 당신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런던이 고향이에요. 하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 와서 새로 시작했어요. 나랑 러뿐이에요. 그녀는 멈췄다. 전 남편이나 혼자 울던 밤들에 대해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니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 그들은 석양 속에 앉아 러가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다. 처음으로 하나는 그에게 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소니, 즉 손흥민. 이 마음속에서 비밀을 지키려는 것과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알면 모든 게 변할 걸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러와 공을 차고 하나를 웃게 만드는 소니로 있고 싶었다. 그 후의 만남들은 하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소니가 카페에 왔는데 이번엔 키 큰 갈색 머리 남자와 함께였다. 영국 억양이 강한 그 남자가 손이 서둘러 우리 늦었어 라고 불렀다. 하나는 손이라는 이름이 진짜가 아닌 듯
강조된 걸 들었다. 옆에 엠마가 속삭였다. 저 사람 알아. 축구선수야, 확실해. 저기 저 남자도 유명한 것 같아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았다. 터무니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말을 믿는지 확신이 없었다. 손이는 늘 적절한 때 나타났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카운터로 와 커피를 주문하며 레오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레오가 당신 얘기했어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손이 아저씨가 축구 더 가르쳐줬으면 좋겠대요. 손이가 웃으며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시간 내야겠네. 그는 종이에 무언가 전화번호를 적어 그녀에게 밀었다. 괜찮다면 레오가 공 차고 싶을 때 연락해요. 나 별로 바쁜 거 없어요. 하나가 종이를 보며 망설였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떠나자 엠마가 속삭였다. 하나 완전 끝났네. 저 사람 당신한테 푹 빠졌어. 그 후 몇 주 하나와 손이는 더 자주 만났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둘 다 우유를 사러 잡화점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웃었고 하나의 벽은 점점 낮아졌다. 그녀는 힘들었던 날들 레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는 노력을 이야기했다. 손이는 고향을 떠난 삶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압박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레오가 하나의 어깨에서 잠들었을 때 손이가 말했다. 당신 정말 강해 하나. 아무나 당신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쓰러지려고 버티는 거죠. 손이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그게 바로 강함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몰랐다. 손이가 자신의 비밀과 싸우고 있음을.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들, 그가 세계가 아는 축구 스타가 아닌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순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나가 집에 돌아와 레오를 안고 잠들며 운명이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이의 비밀은 시한폭탄 같았다. 폭발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런던의 거리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 돌바닥길이 불빛을 반사하며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나는 편의점의 작은 처마 밑에 서서 러를 꼭 안고 차가운 빗방울이 아이에게 닿지 않도록 애썼다. 얇은 코트를 입은 레오는 이미 흠뻑 젖어 하나의 품에서 덜덜 떨었고 작은 입술을 꾹 다물며 울음을 참았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이 무거웠다.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카페에서 몇 파운드를 더 벌려고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이제 그녀와 레오는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비에 갇혔다. 손에 든 장바구니, 몇 개의 라면 봉지와 우유 한 팩은 비에 젖어 찢어지기 시작했고 물이 스며들어 축축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가. 엄마가 집에 갈 방법을 찾을게. 그녀가 속삭였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버스는 이미 떠났고 택시를 부를 돈도 없었다. 하나는 러를 더 꼭 끌어안고 몸으로 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익숙하지만 결코 편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호르몬이의 삶은 그랬다. 매일이 전투였고 때론 그녀는 패배했다. 한 줄기 헤드라이트가 비를 뚫고 하나가 서 있는 보도를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냥 지나가는 차일 거라 생각했지만 차가 멈췄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책모자를 쓴 낮은 목소리가 비를 뚫고 들렸다. 차 타요. 모자란 다 젖었어요. 하나가 멈칫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 레오가 그녀 품에서 떨며 작게 기침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지만 그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뒷문을 열고 레오를 조심스레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운 뒤 젖은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리고 앞좌석에 앉았다. 차 안은 따뜻했고 새 가죽 냄새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소니가 히터를 켜고 그녀를 흘깃봤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하나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 특히 몇 번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러가 아프면 안 됐다. 메이플 로드 공원 근처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를 보며 무언가 동정이나 다른 의도를 찾으려 했지만 소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했다. 뒷좌석에 러가 갑자기 약하지만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소니 아저씨, 축구선수죠. 공 차는 거 진짜 잘해요. 하나가 돌아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레오 가만히 있어. 터무니없는 소리마. 하지만 소니가 잠깐 멈칫하며 핸들을 꽉 쥐는 걸 눈치챘다. 그는 곧 작게 웃었다. 무슨 선수야 꼬마. 아저씨는 그냥 공 차는 걸 좋아할 뿐이야. 그는 백미러로 러를 보며 윙크했다. 근데 너도 잘했잖아. 지난번에 엄청 세게 찼던데. 레오가 킥킥 웃었지만 여전히 추위에 떨었다. 하나가 소니를 보며 묘한 느낌이 다시 일었다. 그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자연스러웠지만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장바구니를 더 꽉 안으며 생각을 떨치려 했다. 차는 안개 낀 거리를 지나갔다. 비가 차 지붕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소니가 침묵을 깼다. 늦게까지 일 자주 해요. 이런 비 오는 날 걸어가는 건 위험해요. 하나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삶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대답했다. 가끔요, 레오를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해서요. 그녀는 멈췄다. 불평으로 들릴까봐 걱정했다. 익숙해요. 소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흘깃 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나도 비 오는 날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가 가볍게 말했다. 즐겁진 않지만 가끔 선택지가 없죠.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긴장을 풀어줬다. 창밖을 보며 유리 위로 미끄러지는 빗방울을 바라봤다. 왜 그가 자신을 돕는지 궁금했다. 그는 이유도 없고 그녀에게 빚진 것도 없는데 여기서 그녀와 레오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었다. 차가 하나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비는 세차게 내리던 것에서 이슬비로 바뀌었다. 낮은 회색 벽돌 건물은 그녀와 레오가 집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하나가 차문을 열고 잠이 든 레오를 안아 내렸다. 고마워요. 그녀가 처음보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요. 소니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조심해요. 꼬마가 아프면 안 되죠. 그는 레오를 보고 하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나 이 근처 자주 와요. 하나는 연락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레오를 안고 건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지만 소니의 차는 이미 밤속으로 사라졌다. 안도감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그는 누구고 왜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걸까?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하나는 레오를 말리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끓였다. 레오는 피곤했지만 소니 아저씨와 그가 멋지게 운전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다. 하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소니의 친절은 고마움과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카페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하나의 언니 수진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수진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며 늘 바빴지만 가끔 하나와 레오를 확인하러 들렀다. 하나 괜찮아 수진이 카운터에 앉으며 하나가 끓여준 커피를 들고 물었다. 어제 비 엄청 왔는데 너랑 레오 어떻게 돌아왔어? 하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 누가 도와줬어? 그냥 아는 사람. 수진이 눈썹을 치키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는 사람 런던에서 네가 친구가 있었나 누구야? 하나가 한숨을 쉬며 언니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다. 이름이 손이야. 공원이나 슈퍼마켓에서 몇 번 만났어. 어제 비 오는데 우리를 보고 차 태워줬어. 수진이 눈을 좁히며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했다. 손이 이상한 이름이네. 뭐 하는 사람인데 생긴 거 어때? 하나가 언니를 노려봤다. 너무 오버하지 마.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평범한 옷 입고 모자 자주 쓰고 그냥 평범해. 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진은 웹사이트를 열어 빠르게 스크롤하다 멈췄다. 하나 축구 얘기한 적 있어. 레오가 그를 좋아하지.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공 차줬어. 왜? 수진이 핸드폰 화면을 하나에게 보여줬다. 사진 한 장이 떴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며 땀에 젖어 반짝였다. 이 사람 맞아. 하나가 사진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 속 남자는 익숙한 갈색 눈과 여러 번 본 미소를 지녔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 축구 스타였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었다. 그럴 리 없어. 프로축구 얘긴 전혀 안 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수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하나 너무 순진해. 손흥민 같은 사람이 이유 없이 런던 돌아다니며 호러머니를 돕진 않아. 조심해. 뭔가 숨기는 거일지도. 하나는 돌아서며 카운터를 계속 닦았지만 언니의 말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손이가 손흥민일 리 없다. 그는 너무 소박하고 너무 가까웠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는 빈도레오와 공을 차는 방식,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 모든 게 의심을 키웠다. 그날 오후 하나는 맑은 공기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해줄까 싶어 러를 공원으로 데려갔다. 레오는 플라스틱 공을 발로 굴리며 경기장을 뛰어다녔다. 하나는 벤치에 앉아 손이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꽉 쥐었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지만 그 종이는 그가 그녀 삶에 들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녀가 원치 않았음에도 손이 아저씨 레오의 외침에 하나가 깜짝 놀랐다. 고개를 들자 검은 재킷과 털모자를 쓴 손이가 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레오에게 손을 흔들고 다가가 꼬마와 공을 찼다. 하나가 일어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를 다그쳐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답이 두려웠다. 안녕. 손이가 그녀를 보며 여전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어제 레오 괜찮았어? 아프지 않았지? 하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또 고마워요. 그녀는 망설이다 불쑥 말했다. 당신 낯선 사람 자주 이렇게 도와줘요. 내 말은 날 모르는데 자꾸 도와주잖아요. 손이가 잠깐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작게 웃었다. 항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랑 레오가 비 맞는 걸 봤는데 안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하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레오와 공을 차며 꼬마에게 슛 방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치는 그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가 손흥민이라면 왜 숨기는 걸까? 그리고 아니라면 왜 완전히 솔직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걸까? 그날 저녁 손이가 공원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하자 하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레오의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손이 아저씨가 온 것에 신난 레오가 그를 부엌으로 끌고 갔고 하나는 라면을 끓였다. 아저씨,
우리랑 밥 먹어요. 레오가 소리쳤고 하나는 아들을 노려봤지만 소니가 웃었다. 괜찮다면 잠깐 있을게요. 라면 맛있어 보이네. 하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고마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를 관찰하며 답을 찾고 싶었다. 그들은 작은 부엌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레오가 축구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소니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 있게 듣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어린 시절 거리에서 공을 찼던 모호한 이야기만 했다. 레오가 밥을 먹고 놀러 간 뒤 하나가 소니를 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진짜 누구예요? 비밀 싫어해요. 소니가 멈칫하며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소니야. 축구 좋아하고 당신 라면 좋아하는 사람. 이거면 되지. 하나는 웃지 않았다. 그를 몰아붙이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 진심이지만 닫혀있는 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몰랐다. 소니가 그녀와 레오를 자신의 세계 무대의 조명과 압박이 가득한 세계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는 걸. 그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러의 순수함이 그가 잃은 것을 떠올리게 했기에 그들을 도왔다. 그날 밤 소니가 떠난 뒤 하나는 문 앞에 서서 이슬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쥐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를 친절한 사람으로 믿고 싶었지만 직감이 그의 비밀이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그 비밀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다른 폭풍처럼 그녀와 레오를 준비되지 않은 세계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런던의 거리는 축축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하나는 작은 아파트의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레오가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손이 아니 손흥민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에 대한 의심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수진 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손흥민 같은 사람이 이유 없이 홀어머니를 돕진 않아. 하나는 그 말을 부정하려 했지만 소니의 행동, 그의 지나친 친절 러와 공을 차는 놀라운 능숙함,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은 점점 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손에 든 행주를 꽉 쥐며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잿빛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답을 주지 않았다. 그날 아침 하나는 레오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향했다. 평소처럼 바쁜 아침 교대였다. 엠마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하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커피를 내리는데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손이로 가득했다. 왜 그는 그녀와 레오에게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그는 정말 손흥민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숨기는 걸까?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지만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그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두려워했다. 하나 정신없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엠마가 카운터 뒤에서 물으며 그녀를 툭 쳤다. 금발의 엠마는 늘 밝았지만 때론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카운터를 닦았다. 그냥 피곤해. 엠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그 손이란 남자 때문이지. 마치 지난번에 또 왔었잖아. 내가 말했지.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라고. 하나가 엠마를 노려봤다. 그만해 엠마.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부족했다. 엠마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하나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소니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레오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레오가 신나게 뛰어나와 그녀를 안으며 오늘 그림 그렸어요 라고 외쳤다. 하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공원을 지나가며 그녀는 무심코 손이가 레어와 공을 찾던 그 벤치를 바라봤다.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손이의 존재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짐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러가 장난감 상자를 뒤지며 놀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나는 놀라며 문으로 갔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나 얘기해야 해. 수진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하나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화면에는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토트넘 스타 손흥민 런던 외곽에서 미스터리 여성과 함께 포착.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비오는 거리에서 한 남자가 차문을 열어주고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차에 타는 모습이었다. 하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남자는 손이었다. 그리고 여싱, 해 아이는 그녀와 러였다. 이게 어떻게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기사를 스크롤하며 읽었다. 손흥민이 런던의 한 여성과 아이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포착되며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누구인가? 손흥민의 비밀 연애.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하나 내가 말했잖아. 그 남자는 손흥민이야. 이 사진 어제 비 오던 날 찍힌 거야. 파파라치가 따라다녔나 봐.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그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축구선수라고 한 적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손이는 손흥민이었다. 그가 숨긴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 진정해. 나는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유명인들은 그들은 다른 세상에 살아. 네가 너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해. 하나가 손을 뺐다. 나도 알아 언니. 하지만 그는 그냥 도와준 거야. 아무 의도 없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손이가 손흥민이라면 그의 친절은 무엇을 위한 걸까?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화가 났다.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사실이 레어와 함께한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날 밤 하나는 레오가 잠든 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기사를 다시 읽었다. 댓글란은 추측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이 애 있는 여자랑 사귀나? 저 여자는 누구야? 돈 노리는 거 아냐? 하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레오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낯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카페로 출근했지만 평소와 달리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몇몇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엠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나, 너 괜찮아? 인터넷에서 너 얘기 나와. 그 사진 너 맞지? 하나가 이를 악물었다. 나도 몰랐어 엠마. 그가 그런 사람인 줄. 그녀는 손이를 원망했다. 그가 솔직했다면 그녀는 그를 멀리했을 것이다. 러와 그녀의 삶이 이렇게 뒤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날 오후 하나는 레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몇몇 낯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듯했다. 그녀는 레어를 재빨리 아나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파파라치였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레어를 안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엄마, 왜 그래? 레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하나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그녀의 조용한 삶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하나는 문틈으로 밖을 확인하고 숨을 멈췄다. 손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나는 문을 열고 그를 노려봤다. 여기 왜 왔어요? 소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나 얘기해야 해요. 미안해요, 내가. 설명할게요. 하나가 팔짱을 끼며 문을 막았다. 설명, 지금 내 삶이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레오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요. 당신이 손흥민인 걸 왜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소니가 고개를 숙였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랑 레오랑 있을 때 나는 그냥 손이었어요. 축구선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요. 그게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하나는 화가 나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어요. 하나가 쏘아붙였다. 레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당신은 그걸 생각 안 했어요. 소니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나. 정말이요. 내가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랑 레오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요. 그냥 가요. 우리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소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하나, 제발. 내가 이거 해결할게요. 기자들한테 내가 설명할게요. 당신이랑 러는 잘못 없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하나는 이미 마음을 닫았다. 당신이 뭘 하든 이미 늦었어요. 하나가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그녀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소니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거짓이 그녀와 러의 삶을 뒤흔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하나는 카페에서 쉬는 날을 요청하고 레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집에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밖에서 들리는 소음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인터넷은 여전히 그녀와 소니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수진이 몇 번 찾아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하나는 혼자 있고 싶었다. 하나, 너무 자책하지 마. 수진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가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녀는 레오가 거실에서 색칠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레오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는 아들이 이 혼란에 휘말린 게 미안했다. 엠마도 문자를 보내왔다. 하나, 기자들이 카페 앞에 와 있어. 너 괜찮아? 하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끊고 싶었다. 손이 그의 친절, 그리고 그가 가져온 혼란을. 한편 소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나와 레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나의 강인함과 러의 순수함이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가 그들의 평온한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걸 간과했다. 그는 매니저에게 전화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했다. 내가 직접 말할게요. 하나와 레오는 그냥 내가 도운 사람들이에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하나와 레오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의 실수로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기자회견은 다음 날 열렸다. 소니는 카메라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최근 사진과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어머니와 아이를 비오는 날 도왔습니다. 그들은 제 친구도 연인도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그의 말은 뉴스에 퍼졌고 일부 소문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이미 상처가 깊었다. 그녀는 TV에서 소니의 기자회견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 하나는 레오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파파라치의 관심이 조금 줄어든 듯 했다.
레오가 공을 차며 뛰어다니는 동안 하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니를 다시 보지 않았다.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는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릴지 보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때 나측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 여기 있었네. 수진이었다. 그녀는 레오를 보며 미소 짓고 하나 옆에 앉았다. 너 괜찮아?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강해, 하나. 이겨낼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손흥민. 그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야. 그냥 실수한 거지. 하나가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 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컸어. 그들은 레오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잠시 침묵했다. 하나는 소니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의 친절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하나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카페로 돌아갔고 레오를 유치원에 보냈다. 파파라치는 점점 관심을 잃었고 소문은 잊혔다. 하지만 하나는 소니를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미소 레오와 공을 차던 모습, 그리고 그가 준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를 버리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가 준비가 되면 그에게 전화할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냥 그를 지나간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런던의 잿빛거리에서 그녀는 다시 싸울 준비를 했다. 소니가 준 교훈 하나를 간직한 채 친절은 때론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그 중심에는 진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봄이 다가오며 공기에는 희미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하나는 작은 카페의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에게 커피를 건넸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그녀는 몇 달 전의 혼란을 잊고 일상에 복귀한 듯 보였다. 레오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공원에서 공을 차며 웃었다. 파파라치의 카메라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인터넷의 소문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하나는 가끔씩 손이 아니 손흥민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레오와 공을 차던 모습, 그리고 그가 준 예상치 못한 친절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의 삶은 다시 단순해졌다. 아침이면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레오를 데리러 가고 밤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소니와의 일로 인해 그녀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낯선 일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친절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정을 정리하려고 시작한 일기였지만 점차 그녀의 이야기는 블로그로 옮겨졌다. 호러머니의 일상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레오와의 삶, 런던의 고단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친절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썼다. 블로그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어머니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녀의 글에 공감하며 댓글을 남겼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게 힘이 됐어요. 레오 같은 아들이 있어서 부러워요. 하나는 그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소니의 친절,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하나는 레오를 데리고 공원으로 향했다. 레오는 여전히 공을 들고 뛰어다녔고 하나는 벤치에 앉아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니를 이곳에서 만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는 아직 그녀의 서랍 속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와 다시 연결될 준비는 되지 않았다. 엄마 공 찾아 러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하나가 웃으며 일어나 그의 공을 받아 가볍게 찼다. 러가 깔깔대며 공을 쫓아갔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슛 잘 찼네. 꼬마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손이었다. 그는 검은 재킷과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변함없었다. 하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놀랍게도 두려움이나 화는 없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여기 왜 왔어요? 손이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 블로그 봤어요, 하나. 정말 대단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레오가 손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손이 아저씨,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이의 손을 잡고 공을 차자고 졸랐다. 손이가 하나를 흐깃보며 물었다. 괜찮아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레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이유가 없음을 알았다. 놀아줘요. 레오가 기다렸어요. 손이가 레오와 함께 공을 차기 시작했고 하나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러에게 인내심 있게 가르쳤고 레오는 그의 곁에서 빛났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기대나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도우려는 사람, 러의 웃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손이를 카페로 초대했다. 러가 잠든 후 그들은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고 조용한 공간에 그들의 목소리만 울렸다. 왜 우리를 도운 거예요? 하나가 마침내 물었다. 정말로 왜요? 당신은 우리를 몰랐잖아요. 손이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다. 당신이 강해 보여서요. 레오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요. 나도 한때 그런 사람들 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 됐어요. 그녀가 솔직히 말했다. 그거 아는 거죠? 손이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내가 당신 삶을 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랑 러가 더 나은 날들을 가졌으면 했어요. 하나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변했어요. 블로그 그거 당신이 준 용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손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정말이요? 그럼 내가 한 일이 아주 헛된 건 아니네요. 그들은 웃었다. 그 웃음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하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지만 그녀에게는 그냥 손이었다. 러를 웃게 하고 그녀에게 희망을 준 사람. 며칠 뒤 하나는 레오와 함께 공원에서 다시 손이를 만났다. 이번엔 엠마와 수진도 함께였다. 엠마는 손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진짜 손흥민이야 라고 속삭였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보이네. 손이는 레오와 함께 공을 차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이었지만 그 순간엔 그냥 공을 차는 아저씨였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이 다시 평온해졌음을 느꼈다. 이야기의 의미, 이 이야기는 친절의 힘과 그로 인해 생기는 예상치 못한 파장에 대한 이야기다. 손이 즉 손흥민은 하나와 레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 그의 행동은 순수했지만 그의 유명세는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이는 친절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친절은 하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용기를 주었고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또한 진실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은 하나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는 소니를 용서하며 그의 친절 뒤에 숨은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슈퍼마켓에서의 우연한 만남, 비 오는 날의 도움, 공원에서의 공놀이, 이 모든 것이 하나와 레어의 삶을 바꿨다.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소니의 친절은 하나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그 희망을 세상과 나누었다.